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8분입니다. 서울 신림동에서 대낮에 벌어졌던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 아마 이거 보시면서 놀란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강원도 역시도 묻지마 범죄로부터 안전지대는 아닐 것입니다. 관련 내용 원주 한라대학교 경찰 행정학과 남재성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불특정 다수를 향한 흉기 난동 사건, 이런 사건이 생기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어떤 대응이 안 되기 때문인데 강원도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네, 최근에 신림동 사건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살인을 하거나 아니면 중상을 입힌 사건인데요. 네. 이와 유사한 사건들은 강원도에서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요. 지난 4월에는 춘천시에서 길을 가던 20대 여성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한 사건이 발생을 했고요. 네. 지난해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초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하려고 시도했던 고등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도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이 대법원에서 최종 형량이 확정이 됐는데요. 2021년도에 속초시 영랑호 주변을 걷고 있던 20대 남녀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로 폭행을 한 그 범인이 징역 8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예. 최근은 대도시뿐만 아니라 우리 강원도와 같은 전국적으로 이 묻지마 범죄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묻지마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 사전에 계획이 많이 된 사건이라는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의외로 오해를 나는 부분들이 묻지마 범죄는 우발적이고 돌발적인 범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네. 실제로 묻지마 범죄는 대단히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 대부분입니다. 이 묻지마 범죄의 범인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대부분 오랜 기간 동안 고립되거나 소외된 흔히 말하는 은둔형 외톨이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 그 은둔형 외톨이의 기질을 가진 기간 동안 여성이나 노인, 아동과 같은 특정 대상을 지목을 하고 대단히 철저하게 범행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도 여러 가지의 이 원인과 결과들을 따져보면 당연히 계획적인 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고요. 네. 과거 강원도에서 벌어졌던 사건들도 대부분 사전에 계획된 사건들이었습니다. 예.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면 모방 범죄 우려가 또 커지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실제로 좀 많이 일어나고 있죠. 네, 제가 가장 쉬운 예를 들면 그 유명한 연쇄살인범 유영철은 정두영이라고 하는 사람을 모방을 했고 네. 정남규는 유영철을 모방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강력범죄나 묻지마 범죄는 하나의 선행범죄가 있고 네. 그것을 모방하는 특징들이 강한데요. 이번 사건 역시도 관련되는 사건들을 미리 검색했던 결과가 속속 밝혀지고 있어서요. 이 증오범죄라든지 아니면 묻지마 범죄는 대단히 모방범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또 하나 네.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자기 통제력이라든지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더더욱 모방범죄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것들을 장난삼아 비슷하게 뭐 했다가 괜히 어디다 글을 올렸다거나 이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그 처벌이 좀 강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됩니까? 처벌이 강해야 되는데요. 네. 실제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네. 오늘까지 벌써 약 열흘 동안 7차례에 걸쳐서 온라인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겠다라는 글들이 오늘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살인 예비죄를 적용해서 처벌을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는 있지만 네. 살인 예비죄는요. 계획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예비나 음모의 실행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글만 올리는 것으로는 처벌을 할 수가 없고요. 네. 현실적으로 협박죄를 적용하는 것이 그나마 가장 타당할 것인데 이 협박죄도 단순하게 누가 몇십 명을 죽이겠다, 살해하겠다 이 정도로는 안 되고 대상을 지목해야 하거든요. 따라서 현실적으로 이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은 마땅치가 않다.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도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게시글은 피해자가 명확해야 처벌이 그렇습니다. 가능하군요. 네. 사실 그 이유 없이 또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두려운 부분이 있는데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참 대처도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요즘 뭐 호신용품 검색하거나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신림동 사건 이후에 이 온라인 쇼핑을 통해서 호신용품의 이 판매 이 비율이 굉장히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남성의 구매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남성도 불안하기 때문에 호신용구를 구입하겠다라는 건데요. 사실 선진국인 우리나라에서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다라는 게 굉장히 안타깝긴 하지만 네. 어쨌든 범죄 예방이나 범죄의 초기 대응을 위해서 남성이 됐던 여성이 됐던 적절한 호신용구를 갖는 것은
범죄학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검색해 보니까 또 별거 아닌 것들이 좀 대부분이어서 예,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그 무작정 공포성에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분명히 대책은 필요해 보이는데 이런 범죄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세 가지 정도의 대안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사실은 묻지마 범죄의 범인의 특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회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하다라는 점이거든요. 네. 따라서 복지적인 대안이나 아니면 사회 안전망의 구축이 일단 시급할 것 같고요. 두 번째 많이 언급되는 건 처벌 수위를 강화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묻지마 범죄가 계획에 의해서 일어나긴 하지만 네. 본인의 형량이나 처벌 수위까지 고려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맹목적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제가 가장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소년사법제도나 또는 우리나라 교정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범인 조선 같은 경우는요. 신림역 범행 이전에 이미 17차례의 범행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재범 방지 대책이나 소년사법제도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전반적인 형사사법망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모로 개선이 좀 필요한 것들을 이번에 많이 또 확인이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